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간신문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인터넷 매체들의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기사인데, 자, 단순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금 좌편향된 언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는 언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기사도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프레시안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죠. 프레시안,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의 가장 먼저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자, 김건희 척 통화 내용 공개한 서울의 소리 고소 치화 전혀 그럴 생각 없다. 자, 프레시안은 좀 진보 좌파 성향의 매체입니다. 서울의 소리라는 좌파 유튜브 매체죠. 유튜브 매체가 작년 1월에 대선을 앞둔 그 민감한 시점에 김건희 당시는 뭐 명칭이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죠. 코바나 컨텐츠 대표와 통화한 녹취 파일을 불법으로 막 녹음을 했습니다. 그 녹취 파일을 MBC에 그때 제보를 했죠. MBC에 제보를 했는데 그 해당 파일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서 7시간 동안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취록 이거였죠. 그때 당시에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쪽은 방송 전에 파일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했지만 법원이 수사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 공개를 허용을 했습니다. 김명수 법원 체제죠. 자, 그래서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MBC가 일개 유튜브 채널, 좌파 유튜브 채널에서 기자도 아닌 어떻게 보면 뭐 촬영 기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법으로 녹음한 것을 공영방송 MBC가 버젓이 이 방송에 내보내는 그래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죠. 자,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 김건희와 서울의 소리척 팽팽한 의견차로 조정 결렬 정식 재판 갈 듯. 이것이 뭐냐면은 김건희 전 코바나 컨텐츠 대표 측이 이 인터넷 언론사와의 통화 내용 공개 고소와 관련해서 전혀 치하할 생각이 없다. 끝까지 정식 재판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김건희 전 대표 쪽이 서울의 소리, 백원종 대표, 그리고 이명수 기자, 프레시아는 기자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명수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결렬이 됐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으며 원고 측의 거부로 5분 만에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쪽의 거부로 5분 만에 결렬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달에 일단 김건희 여사 쪽에서 1억 원 손해배상을 제기를 했는데 1심 재판부가 그 서울의 소리 쪽이 김건희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성소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서울의 소리 쪽은 1,000만 원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1,000만 원도 기각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막 맞서고 있는데 그래서 소치하를 하자. 이렇게 김건희 여사 쪽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피고 쪽에서 아예 없던 일로 하자. 그걸 어떻게 없던 일로 합니까? 자, 그래서 그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김건희 여사 쪽에서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래서 해당 사건은 이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좌편향 공영방송과 가짜 뉴스를 막 쏟아내는 이 좌파 유튜버의 이 합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선 기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것이 사실상
최초로 합작을 해서 허위 선동, 가짜뉴스를 쏟아낸 그 사례입니다. 그 녹음 파일이 이 녹음 파일 그 자체는 있는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또 편집을 해가지고 악의적인 것을 내보내고 또 이 상대방을 동의를 받지 않고 이 녹음을 한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뿌리면서 또 본인들의 말로 협업, 공영방송과 또 어떻게 그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협업이라고 그 김의겸이 표현을 한 적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선동, 이 가짜 뉴스와 비슷한 사례들을 막 쏟아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시간 녹음 파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판단에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뭐 예상하시다시피 전부 그거죠. 후쿠시마 금정 최종 보고서 IAEA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이 보수 언론, 우파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동아 그리고 뭐 중앙까지 이 일면 톱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IAEA 1방류 계획 국제기준 부합 계속 점검. 중앙일보는 후쿠시마 방류 국제기준 적합. 조선일보는 IAEA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없다. 그래서 후쿠시마 금정 최종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인체 영향은 미미하다. 그래서 일본이 올여름 방류에 나설 방침이고 IAEA 사무총장이 7일 방한을 해서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게 됩니다.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국내 반대 여론과 주변국 설득 절차를 거쳐 이번 여름 방류에 나설다는 계획인데, 자, 대부분의 아침 조간신문은 이 IAEA의 그 최종 보고서를 존중하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지만 좌파 매체 심드렁하죠. 불편한 심기를 막 표출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같이 오염수 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 일명톱은 일본 오염수 방류 보증서 지어준 IAEA 일본 오염수를 방류하도록 보증서를 지어줬다. 이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경향신문은 IAEA 결국 일본 오염수 방류 용인했다. 자, 또 지금 후쿠시마 괴담에 올인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죠. 민주당은 IAEA 이 보고서도 못 믿겠다. 이 생터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여당은 괴담 정치 이제 그만. 근데 야당은 무금정 깡통 보고서다.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금정 없는 깡통 보고서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괴담 정치를 좀 중단하라. 민주당 뭐 대책위원회 이 보고서 발표 직후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AEA 독자적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선 깡통 보고서다. 자, 이게 국민 왜곡이고 선동입니다. 완전 왜곡하는 겁니다. IAEA 독자적 검증이 아니라고요. 이게 IAEA가 2년 동안 한국을 포함해서 11나라 11개국 전문가들과 같이 계속 점검을 해서 6차 보고서까지 1차 보고서부터 6차 보고서까지 내고 이번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11개국이 같이 참여를 했죠. 독자 검증이 아닌 게 아니라 독자 검증입니다. 11개국과 같이 IAEA가. 그리고 심지어 그 6차 보고서에 보면은 IAEA의 한국, 미국 이런 나라들과 일본의 도쿄 전력 이 검증팀이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각각 조사를 다 했는데 거기에 결과가 일치를 했다. 그러면 일본이 장난친 것도 아니고 한국도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는데 이걸 가지고 깡통 보고서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았은 깡통 보고서 이렇게 하면서 또 괴담을 이어갈 태세인데, 자, 근데 민주당 속으로는 별로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죠.
국제기구가 제출한 보고서, 2년에 걸쳐서 조사한 보고서를 가지고 무조건 깡통하기에는 좀 민망하죠. 그래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오늘 오전에 긴급위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이 일각에서는 더 이상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 이 점 때문에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도 나온다. 원내 지도부는 피해 보상 정책을 포함한 플랜 B를 고심 중이다. 자, 어쩔 수가 없겠죠. 지금 보고서까지, 국제기구 보고서까지 나온 마당에. 그래서 민주당 이계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에 라디오에 나와서 정말 난감하다.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이 보고서를 내놓으니까는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정말 난감하다. 어쨌든 권위 있는 국제적 기구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다른 그런 판단을 했다. 곤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현 시점에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자, 아마 민주당이 앞장서서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텐데, 지금 어쩌지 못하고, 지금, 플랜 B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출구 전략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후쿠시마, 이 선전, 이것을 깨는데 좀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됐는데 뭐냐면은 원래 좌파 진영에 있다가 좌파의 환멸을 느끼고 이 일종의 전향 비슷하게 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 같은 데서 과거에 강우병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후쿠시마도 그렇고 성주 사드 참여도 그렇고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 이것을 양심 고백을 하는 일이 잇따라 일어났었죠. 자, 이 중앙일보 오늘 아침 인터넷판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함은경이어 강우병 주동자도 오염수는 괴담, 특강 정치. 자, 이렇게 하는데, 이 기사 안에,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다음 총선에 출마를 할 수 있다. 이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목을 유의해서 들어줬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로 국민의힘이 야권 성향이었던, 그러니까 진보 좌파 성향이었던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의 입을 빌려서 민주당식 선전에 대응한다는 전략이지만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해서 외연을 확장하라는 의도도 엿보인다.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대표적 인사가 함은경 내모선장 대표, 군산의 횟집입니다. 그 다음에 민경우 수학교육연구소장인데, 함은경 대표는 이름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출신으로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를 주도했던 86 운동권 그룹의 핵심이죠. 지금은 운동권의 한멸을 느껴서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횟집이 이 후쿠시마 괴담 때문에 폭탄을 맞았죠. 그래서 함 대표는 국민의힘 공부 모임, 이 국민 공감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소를 둘러싼 과학과 괴담의 싸움, 이것을 주제로 특강을 했는데, 당시에 민주당 주장으로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자 횟집 대표로서 직접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은경은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만의 싸움이 아니다.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싸움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함은경 씨는 다른 언론 인터뷰 같은 데서도 본인이 진보 좌파 진영에 몸담고 있을 때 사실 이념, 어떤 노선, 이런 것보다 앞서는 것이 반일 감정이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다. 반일 부추기는 것. 지금 지난번 문재인 정권과 했던 수법과 비슷하죠. 죽창가 올리면서 반일,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 갈라치게 한 그것이 최대의 가치였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함은경 대표가 고향인 전북 군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함 대표는 2016년 총선 때 한번 출마했습니다. 군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다가 당선은 되지 못했죠. 민경우 소장도 2008년에 강우병 파동 당시에 시위를 주도했던 촛불시민행동 본부장 출신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력이 있는데 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한동안 NL 계열 핵심으로 활동했다. 주사파였다는 이야기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번 구속돼서 4년 넘게 옥살이를 했지만 조국 사태 등으로 민주당에 합류를 느낀 뒤 수학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와서 연설을 했죠. 후쿠시마에 흐르는 정수는 대선 불복을 골자로 한 반정부 투쟁이다. 이번 기회에 강우병으로 시작된 괴담 정치를 끝장 내길 제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민경호 소장도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충격적인 말을 했었는데 본인이 강우병 사태를 주도를 할 때 자기들끼리 강우병이 실제로 인간 강우병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토론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그냥 목적은 이명박 정권 붕괴였다. 그런 그 말도 했었습니다. 여권에서는 또 내년 총선 때 민경호 소장도 서울 접전지에 공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에서. 거기에 최초로 전 KBS PD가 참여를 하는데 최초로 전 PD는 그때 추정 60분을 진행을 하면서 이재명 그때 검사 사칭 그때 같이 연루됐던 PD였습니다. 한때는 뭐 그래서 선거 유예를 받고 이재명과 한 배를 탔지만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모든 책임을 최초로 본인에게 돌리는 바람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서 이제 사이가 틀어졌죠. 그래서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주장을 살펴보면 최초로 PD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구체성이 없다. 그런데도 언론에서 이를 비중 있게 다루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최초로 PD도 또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1996년에 이 YS가 그때 그 진보 좌파 진영에 있던 이재호, 김문수, 유재 이 사람들을 대거 영입해서 좀 이미지를 희석을 시켰죠. 자, 그래서 15대 총선에서 이겼는데 총선은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선은 어차피 인재 영입 싸움이다. 민주당과 한 배를 타셨던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들을 접전지에 내보내는 건 좋은 전략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것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니까 또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세력이 있죠. 일단 기사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 기사입니다. 데일리안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내년 총선 노리는 친박들 박근혜 움직일까? 최경환, 우병우, 유영아, TK 출마설 박친박에 힘 실어줄 가능성은 낮다. 총선 앞두고 최경환, 우병우, 유영아 등 친박계 인사들이 TK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 또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끼어 있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들었죠. 안종범도 대구 출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박들이 TK에 출마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세가 남아있는 TK에 출마를 한다는 건데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줄은 미주시다. 최경환, 우병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일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영아 총선 TK 출마가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대구 달성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에는 최경환이든 뭐 친박계 자장이라고 했던 최경환이든 우병우든 방문을 하지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아 변호사 외에는 다른 정치권 인사들과 아직 만나거나 연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유영아 변호사가 다른 사람들과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냐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유영아 변호사만 믿는 것이냐 이런 말들이 아직도 계속 나오는데 진위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친박계가 TK에서 스크럼을 짜서 출마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나서게 해서도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유영하는 또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대구시장 보궐선거 여기에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기에 출마를 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활용한 적이 있죠. 자,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지금 어제 그 송영길, 그러니까 그저께 밤입니다. 송영길 그 전 보좌관이 구속됐죠. 구속된 이후에 이 상당히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 돈봉투를 받은 그 현역 의원들 벌벌 떨고 있겠죠. 한 20명 정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혹시 줄줄이 청구가 되면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먼저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는 그 비회기 중에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줄줄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이 부분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사회면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사회면은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의원 그리고 의원들 이달 조사, 윤관석, 이승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왼쪽에 조선일보 사회면은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에 야당 불체포 포기 없던 일 되나, 이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이죠. 전 보좌관 박모 씨, 박용수입니다. 박모 씨가 전당대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이 박 씨를 소환해서 돈봉투 마련 경위, 전달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인데, 이 박 씨를 집중 조사한 다음에 돈봉투를 수수를 한 것으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 한 20명이나 되죠. 송영길을 이러면 이달 중 조사한다. 이달 중 조사를 할 방침이고, 윤관석, 이승만도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수도 있다. 어차피 이제 방탄을 포기한다고 했으면은 체포동의안이 필요가 없죠. 그 기간에 재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국회가 열리지 않는 7, 8월 중에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법원의 실질심사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또 말을 바꿀 가능성도 있죠. 민주당이. 또 정치수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재영장 청구를 다시 하면은, 그리고 또 돈봉투 받은 사람들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기획수사, 정치수사, 야당 탄압 이러면서 말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조선일보 사회면이 짚은 겁니다.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에 야당 불체포 포기 없던 일 되나. 민주당이 다시 2021 전당대 돈봉투 사건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 박 보좌관이 입을 열면 그때부터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갈 것이다. 돈봉투 받은 의원들은 잠도 못 잘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돈봉투 명단 찌라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까지 관련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있지만, 박용수 보좌관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지만, 진술에 따라서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누구 한 명 이름이라도 얘기하는 순간 난리가 난다. 그래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는 사실상 없던 일로 되는 것 아니냐. 막상 자기들에게 이 영장이 막 들어오면은, 그때 윤관석, 이승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도 그런 말이 나왔죠. 다음엔 내 영장이 날아올 수도 있는데 의원들이 그걸 가결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나왔는데, 이 박용수 구속으로 다시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자,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동아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지금 관심을 모이고 있는 기사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정 못 잡는 명락해동, 이재명, 이낙연. 친명에서는 빨리 만나야 된다. 친낙에서는 신뢰회복부터. 그리고 그 아래 기사는 추미애, 문재인 이어 이낙연 때리기. 재보선 때문에 내게 물러나라고 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어제 제가 자세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좀 더 진전 상황이 있으면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